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숙박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광주 전남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이 아닌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는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당초 오늘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이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8일 만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광주 지역 내 주요 기업들의 제품 출하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슈로 던진 반도체 등 첨단 인력 양성이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광주의 밀린 현안에 대해선 이달 말 인수위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의 전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이렇게 진단하고 영호남 8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첨단 인력 양성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흐를 경우 반쪽짜리 정책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저해된다는 겁니다. 지방도 살리고 첨단 인력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징적으로 또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와 기업 이전으로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와 재정 분권 방식으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과 교육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의 밀린 현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 내놓을 인수위 보고서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산 IC 개통 여부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배군 지하차로, 전방과 일심 방직터, 그리고 복합 쇼핑몰 건립은 당초 약속대로 연말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린 숙제 5+1 중에 5는 제가 인수위 보고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임하면 곧바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대구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취임 후 6개월과 2024년 총선, 그리고 임기 종료 등 3단계로 시기를 나눠서 해법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당선인은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조만간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해서 사회적 임금 이행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 직장협의회는 회장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고 과거 독재시대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기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동 참사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 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월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은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 더 맑은 하늘 드러날 전망입니다. 점차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7도 안팎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이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발사 전 점검 도중 누리호 산화제 탱크에 센서 신호 이상이 발견돼 오늘로 예정됐던 발사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발사대에 기립된 누리호를 조립동으로 다시 이송해 점검한 뒤 분석 결과에 따라 발사일을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미뤄진 바 있습니다. 8일 만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광주 지역 내 주요 기업들의 제품 출하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은 파업에 동참했던 카캐리어 108대가 차례로 현장에 복귀해 출하 차량을 수출 항만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음악당에 세워둔 출하 차량 400여 대는 교통체증 등 불편을 감안해 이번 주말 카 캐리어에 실어 옮길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와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등도 파업 기간에 쌓아둔 제품들을 물류센터로 옮기는 등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생활 숙박시설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광주 전남에도 속속 생기고 있는데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실거주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분양사들의 꼼수에 속아 분양 계약을 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 최고 31층 높이 건물을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025년 이곳에 들어설 건물은 총 279호실의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이 시설은 아름다운 외관과 초역세권임을 강조하며 최근 분양을 마쳤습니다. 남과 다르게 사는 당신을 위해 같은 단지 다른 공간을 제안합니다. 이 시설은 생활 숙박시설로 분류돼 전 호실이 분양 완료되면 279명의 숙박업자가 생기는 셈이 됩니다. 문제는 호텔처럼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편법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18평형 투룸을 약 5억 원에 분양받은 정모 씨는 10%의 계약금을 내고서야 다른 지역의 피해 사례를 통해 이곳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성격의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문의했지만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정 씨는 졸지에 법을 어긴 셈이 됐다며 계약 당시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해마다 시가 표준액의 10%나 되는 돈을 강제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숙 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편법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거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터넷과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거주가 안 된 상품을 왜 거주가 좋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가 안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다른 계약자는 해당 세대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합니다.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고 싶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게 너무 처음에 설명하는 것도 너무 부실했고 이게 엄연히 불법을 편법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주거용으로 허위 과장에 홍보하는 분양사들의 꼼수입니다. 마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분양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손님을 가장에 물어본 질문에 관계자는 각종 부대시설이 있어 살기 좋아 인기가 많다며 작은 평수는 이미 분양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실제 거주가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코스 자체는 이런 실제 주거용들 코스로 맞춰져 있고 제가 말씀하셨던 대로 매뉴얼대로 가시면 문제 되실 것도 없고 전신으로 가능하세요. 하지만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고 분양대 행사에 들어가 여기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인지를 다시 묻자 분양 대행사 측의 말이 달라집니다. 실거주는 안 되죠. 생활용 숙박시설이 어떻게 실거주가 됩니까? 저희가 이제 아웃소싱 영업 직원들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생활 숙박시설 문제는 전남의 대표 관광지 여수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여수의 신도시에서는 매년 주민들이 수천만 원의 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해변에 우뚝 솟은 29층 높이 건물. 지난 2020년 입주를 시작한 340여 세대의 이 건물은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지어진 지 2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세대당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숙박시설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해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분양받을 때 정부에서 나몰라라식으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 살고 있는 입장에서 너희들 나가라. 입자로서는 이런 제도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숙박시설이 인기를 끌며 인구 2만 8천여 명인 여수 웅천지구에만 4곳의 생활 숙박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들 생활 숙박시설의 호실수를 합하면 1,650여 세대 규모에 이릅니다. 정밀한 도시계획이나 대책 없이 인구가 크게 늘다 보니 기존 주민들은 교통난과 학교 교실이 부족해지는 어려움을 덩달아 겪고 있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부족해지다 보니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 초등학교를 보내야 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입주민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초등학교도 처음에 지었던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엄청나게 많이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족한 현상입니다.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가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겠죠. 쾌적한 신도시 생활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출근길엔 교통지옥, 여름철엔 과부하로 단전이 되는 등의 불편이 많다며 하소연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현실화된 생활 숙박시설. 광주에는 북구와 서구에 5곳이 이미 들어섰고 동구에서는 2곳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전남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어르신 비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도로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시와 30m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지만 차량들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근의 노인보호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변에 CCTV가 없다 보니 주차된 차량을 피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너무 쌩쌩거리고 빨리 댕겨. 그렇게 노인네들이라 좀 무서워.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인구가 44만여 명,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55명 가운데 65살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약을 맺고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도내 노인과 마을 주민 보호구역 진입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내 노인 보호구역은 84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전라남도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 및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위는 또 내비게이션 업체로부터 도내 상습 과속 장소와 차량 통행량 등 빅데이터를 제공받아 이 자료를 교통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여 개의 섬을 보유한 전남이 섬과 섬, 섬과 육지로 다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인 다이아몬드 제도도 큰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섬은 모두 2,219개, 전국 섬의 65%를 차지합니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66개 다리가 완공됐고 10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38곳은 앞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굵직굵직한 연도교 사업이 펼쳐집니다.
신안의 오랜 수건인 다이아몬드 제도가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4천억 원 규모의 비금 암태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 방식으로 올해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목포에서 앞해대교와 천사대교를 거쳐 비금까지 차로 1시간 내로 오고 가는 꿈이 7년 뒤에는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 턴키 사업으로 발주되는 신안 비금 암태 연도교가 개통되면 다이아몬드 제도에서 제일 큰 섬인 비금과 도초가 육지와 연결되어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앞에 화운관을 비롯해 여수 화태 백야간, 신안 장산 자라간 연도 연륙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수와 남해 사이에는 다리 대신 해저 터널 건설이 이번 국가 계획에 반영돼 올해 착수될 예정입니다. 갯벌 위에 돌들을 놓아 길을 만든 노드부터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장 현수교, 또 해저 터널까지 막히고 닫혔던 전남의 섬과 바다가 기회의 땅이자 열린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운 신임 통계청장이 호남지방통계청을 찾아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통계데이터 광주센터는 이미 공개돼 있는 공공자료와 민간자료 중에 이용자들이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의료원에 한방진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류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의료원에 한방진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의사회와 한의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있다며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상무지구에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짓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신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급속 충전기 30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기차를 타는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급속 충전기 30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수요 조사를 실시한 광주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민간 충전 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도 있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들어서는 안개가 걷히겠고요. 구름도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점차 깨끗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벌써 20도 가까운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광에서 26도, 담양에서 28도로 낮 동안에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목포의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 기온 28도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8도, 구례와 순천의 낮 기온 29도로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겠는데요.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서 해상에서도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